제가 하는 업이 좀 특이하게 무대에 좀 많이 올라야 되고 항상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업이다 보니까 이제 부담과 그 모든 것들을 히스테리처럼 공주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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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주 아내 되시는 분한테 그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박바늘이라 그랬었어요, 제가. 바늘같이 날카로워가지고. 네. 막 애교 부리다가 갑자기 시즌이 되고 몸이 계속 쓰이면 힘들고 지치고 근데 다이어트는 하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하니까 완전히 머리 끝까지 그냥 뾰족한 박바늘 같이. 그 슬럼프가 지금 자주 오세요? 보통 어떠세요? 공연이 잘 되는 때에도 약간의 불안감이 계속 있고요. 공연이 안 될 때는 항상 그게 약간 계속이네요. 안 되면 다운되고 네. 잘 되면 불안하고. 또 그 다음 걸 기대할 텐데. 안 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강연하고 비슷하네요. 강의가 잘 될 땐 또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딱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웃으시잖아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3회 때 썼던 거네. 근데 이 에피소드가 새로운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사람이 한 번 사는 500년 살아야 돼요. 맞아. 인생 2회차, 3회차 돼야죠.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해가지고 막 감동받고 울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셔야 제가 아버지 구름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시간에 비해서 무대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되게 한정된 인간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화려한 무대일수록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대하게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슬럼프가 당연히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외국의 캐나다에서 어떤 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1, 2, 3위. 네. 3위는 높은 곳에 있을 때. 고소공포증. 난 이게 1인데. 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주로 뭐 이런 거예요. 깊은 물속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근데 1위가 뭐냐면 무대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그래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대라는 것 자체가 원래 텐션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또 잘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대의 긴장감과 자기의 긴장감이 곱하기 되거든요. 음악으로 치면 샵이 됩니다. 샵이 됩니다. 음좀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깔깔이잖아요. 우린 광대들이잖아요. 샵이 된다고요. 살짝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긴장하면 없대요. 네. 맞아요. 소리.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 나 얘네한테 나 보여주겠어. 이게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외국을 가도 그렇고 지방에서 서울을 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음악대학을 서울에서 다닐 때 저만 제주도 출신인 거예요. 저한테 어느 예고 나왔냐요. 나 공고 나왔는데 저는 납땜하다 왔거든요. 공고 전작가 났으니까. 아니 저는 입시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보다 2살 많은 왕광렬이라는 형님한테 배웠어요. 그냥 2살 많은 형. 경희대학교 3학년. 근데 군대 갔어. 입시 때가 딱 됐는데 이제 20명 모집에 182명이 왔는데 성악한 애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치.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3kg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기선제압으로.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나 광렬이 형 제자인데. 광렬이요. 대학교 3학년이고. 또 자존심이 세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기 싫으니까. 왕 교수님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교수 제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애들이 다 잘 사네. 다 좋은 차에 부모님들이 보온병에 모가차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회기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닭광 떨어졌네요. 약간 반 미쳐 계셨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진짜 10분 이해하는 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선배 몇 명 있었지만 불모지잖아요. 한국이. 네. 그 영국의 세상에 로얄 들어간 거 전부 비싸요. 맞아, 로얄은 다 그래. 로얄 루트 얼마나 로얄 루트가 여기서 아 이해가. 로얄 루트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 정말 정신이 샵이에요 정말. 호석이야. 잘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지방에서 서울을 오거나 한국에서 어디 외국으로 소수 민족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나 내 경제적인 거, 내 외모에 대한 거, 그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잘하려고.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 1등해 보이려고. 여러분 이런 헝그리 정신은요. 되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게 해줘요. 힘 빡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사업도 그렇고. 딱 돼. 그래서 이제 음악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입시 정도는 되는데 이제 노래가 안 돼. 왜? 노래의 주제는 다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막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쌀이 어때요, 나? 기가 막혀. 몇 년 산? 쌍따봉이에요. 몇 년 산 목소리예요? 한 35년 산대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나 보여줘야 되니까. Du meine Seele, du mein Herz.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가 퍼.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제 눈을 보더니 놓고 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뭘 놔? 보여줘야지. 무대가 시작 딱 됐으니까 이제 나를 쫙 쇼업해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놓고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 저 눈은 알아먹을 눈이 아니다. 저 새끼는 알아먹을 놈이 아니다. 알아먹을 놈이 아니면 어떻게 그냥 해야지.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을이었어요. 선생님이 블라인드를 탁 치더니 가을 보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여유 있는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지.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철학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기술 알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서울까지 왔어요. 납땜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겉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을 보이냐고 가을이 왔잖아. 창욱이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래? 음악이 보여주는 거니? 음악은 보여지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몸에 공간이 없지. 그러니까 네 고음은 울림이 아니라 함성이고 외침이야. 사람들은 사는 것처럼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사는 거야. 너 사는 거랑 노래하는 거랑 똑같아. 나가. 본인 할 말 다 하셨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나오면서 교수를 바꿔야 되겠다. 기술 알려주시는 분으로. 근데 놀라운 얘기죠. 진리의 진리.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여지는 거다. 그러니 힘이 들어갔다면 내려놔. 그냥 해. 놓고 해. 놓고 해. 너무 걱정하지 마. 가을 왔으니까 가을도 보고 와이프랑 데이트도 하고 공주님이라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한번 불러. 나가. 다 들었으면 나가. 아니 근데 두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우리 보통 대한민국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 보여주고 싶어.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나무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꽃은 폈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 아, 나 성악은 전공했는데 이걸로 나 화려하게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었어. 아, 그럼 난. 근데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가 맺지 않아도 저하고 여러분은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소중한 나무라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슬럼프를 잘 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슬럼프는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약간 숙성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발레리노들 보면 힘이나 이 스킬로 봐서는 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근데 묘한 느낌이, 야, 저분 되게 좋은 술처럼 익었네. 로얄 주처럼. 역시 로얄이 돼야 돼. 그건 젊은 무용수들의 그 막 연습만 하고 막 또 막 공연만 하고 연습만 하고 공연만 하고 막 그 친구들에게선 느낄 수 없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결혼 잘했더라.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느낌 좋더라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공주님이 또 바로 또 아시네요. 진짜 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춤이 좀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 만약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세상에 아버지 무용수의 그 느낌은 진짜 총각 무용수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이제 공주님하고 이렇게 행차, 이렇게 경복궁 같은데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될 때 완전 릴렉스 되잖아요. 릴렉스가 돼야 몸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 이 느낌의 결이 반드시 저는 동작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놓고 하시면 가을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또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몇 년 전 들었던 말인데요. 그 친구는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다니는데 같은 시간대에 장애아 수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너무 밝아서 놀랐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애 판정을 받기 전이었는데 장애 판정을 받은 후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밝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웃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덩이같이 단단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자분 어디 계십니까? 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상에.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네? 아니에요. 앞 얘기. 네. 네. 저는 읽으면서 오히려 되게 좋은 네.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아니, 들었는데. 씩씩한 엄마의 기분이 네네. 나서 저는 오히려 좋게 들렸는데 지금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좀 무너지는 저희 아이가 지금 11살이거든요. 근데 판정을 받은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특수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판정을 받았고 이제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계속 무너짐의 연속. 네. 제가 뭐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의 이 강연을 들으시고 힘든 와중에 힘을 굉장히 많이 내셨다고 해요. 네, 그때가 저희 아이가 1학년 딱 들어갔을 때가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는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방청을 오신 분 중에 장애 아이를 포함해서 3명을 키우는 아빠가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집에 있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라. 이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울고 한바탕 그렇게 울고 나니까 힘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엄마니까 내 아이는 내가 지키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강하게 잘 키워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웃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한 번은 이제 여행을 갔었었는데 제 아내가 새벽에 다들 자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한테는 제가 그 당시에 표현 안 했고 그 후로도 표현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지금도 사실 답을 모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삶을 살고 또 아이하고 제 아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건 아직도 고민 중이고 아직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는. 갑자기 우리가 너무 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이 정리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셨잖아요. 귀가 안 들리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의 장애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시선과 대처 방안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일단 엄마가 아버지의 장애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장애가 아버지가 3급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등록을 늦게 하셨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이거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능한 햇빛에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에 장애가 있다는 건 가족 구성원들이 장기 레이스를 시작한 거잖아요. 장기 레이스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보통의 경우보다 더 저희가 건강한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리들은 개소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소리들은 대꾸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근데 항상 그런 지나가는 새와 같은 소리가 앞으로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새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 둥지를 트냐? 내가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걔가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그 둥지를 없애버리면 그 새는 지나갈 수는 있죠. 근데 그냥 지나갈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토크쇼를 할 때 그 토크쇼를 지원해 주시는 기업의 대표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 분인데 겹쳐. 기 빠져. 말투가 원래 그러신 분이. 네. 겹쳐요, 김 교수님. 겹쳐. 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겹쳐 노이로제가 걸려요. 겹쳐. 근데 그 얼마나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이미 문학의 기법은 셰익스피어가 다 썼다고 하고 발레의 기법도 선배들이 이미 수백 년간 다 했는데 발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제가 하면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겹쳐 로얄 겹쳐 서로. 그 머리에서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노이로제처럼. 그래서 힘든 것도 있는데 근데 또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더 정신을 차려서 제가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려고. 저희 엄마가 아버지 밥을 3끼를 차리셨잖아요. 엄마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희한하게 살이 엄청 빠지시는 거예요. 엄청. 엄마가 항상
엄마 저 팬티 좀 사가려고 그러는데 뭐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쌍X라지 입어. 쌍X라지요? XX라지. 2X라지를 엄마가 쌍X라지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게 가서 제일 큰 거 사다 드리거든요. 엄마가 진짜 허리 36인가 그러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살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당신 밥은 안 해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위해서는 했어요. 하면서 같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쌍X 라지였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는. 살이 계속 빠지는 거죠. 걱정되게. 그러면서 어쩌면 엄마의 건강을 유지하게 했던 게 또 아버지가 그래서 또 이게 그런 것도 있나.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안 해. 근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게 또 나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면 나 건강 안 해. 근데 내가 내 아이 케어 잘해야 되니까 나 그 운동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이를 지켜준 것 같지만 아이가 날 지켰나? 왜냐면 나를 위해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면 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하고 애들을 위해서는 보통 하거든요. 이랬건 저랬건 확실한 건 우리는 장기 레이스니까 엄마 아빠가 보통의 경우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굳셀 건 편안한 강이래요. 외적으로는 굳세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사람 같네요. 그러니 몸에 좋은 것도 하시고 마음에 좋은 것도 하시고 엄마가 웃고 더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옷도 좀 색깔 있는 거 느낌 있는 거 전 저희 엄마가 그런 거 입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내 아이 지금 불편한 게 있는데 내가 뭐 엄마가 뭐 이쁜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No! 아이는 엄마가 이쁘고 화려하고 자기 자신도 가꾸고 그러는 모습을 봐야 자기의 삶에 더 자리를 잘 잡습니다. 안 그러면 생각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러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슬픈가? 내가 없어져야 좋아질 건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좀 더 옷도 지금 블랙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옷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아빠가 눈물이 터지네. 핸드폰 갖고 오셨어요 오늘 혹시? 예. 그러면 저희 사진 같이 한번 찍으시죠. 어머니는 준비하신 드레스 갈아입고 오시고 저희 아이랑 모든 가정 건강하시도록 마음 담아서 박수 한 번만 주시죠. 잘 나왔습니다. 한번 안아드릴게요. 네.